우리 몸에서 면역이란 무엇인가? 면역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B셀, T셀,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내추럴 킬러셀, NK셀, 이런 세포들이 몸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면역 기능 첫 번째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밖에서부터 세균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여러 작용을 일으키는 걸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기능 말고 이 면역세포는 혈관 청소 기능이 또 있습니다.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산소와 영양소를 각 세포 조직으로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의 또 운반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은 많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을 받으면요, 벌어진 그 손상받은 틈새에 기름도 끼고요, 또 혈소판도 달라붙고 해서 이게 막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이제 피터 혈전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다니면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터지면은 뇌출혈도 오고, 또 심장혈관을 막으면 협심증, 심근경색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염증이 계속해서 혈관에 쌓이다 보면요, 혈관이 점점 녹슨 수도관 쇠파이프처럼 단단해져요. 그걸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세포는 바로 이 혈관에 끼어있는 이런 찌꺼기를 없애주는,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다 해요. 그래서 스카벤젠 셀이다, 청소세포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이 면역세포는 또 혈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하루에도 끊임없는 재생과 사멸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그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는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 정상세포랑 다른데? 해가지고 걔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암 예방 및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암도요,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면역 기능은 병균, 세균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중요하고 암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 그리고 또 잘못된 상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서는 면역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많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혈관 자체를 나쁘게 하는 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염증 물질들이 면역 세포를 또 활동을 못하게 하고 금방 이 기능을 잃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면역 기능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면역 기능 내가 운동 좀 많이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운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지, 특히나 나 좀 운동 좀 하고 땀 좀 빼야지 해서 역기도 들고 막 스피닝, 땀이 뻘뻘 나게 힘들게 운동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운동이라기보다 노동일 수가 있고요. 너무 심한 운동은 그 다음날 우리가 막 근육통 앓듯이 면역 기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성인병 환자에서의 운동량은요,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 1시간 정도에 주 3회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적정량의 운동, 특히 자신에게 맞는 양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 무슨 면역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면역 기능은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생활 환경은 더 나쁠 수도 있고 생활 습관도 더 나쁠 수도 있고 먹는 것도 불규칙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요 면역 기능의 30-40%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조금만 춥게 자더라도요 그 다음날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듯이 면역 기능은 그때그때마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나 내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요즘 너무 일이 고되고 무리한다 하시면요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면역 기능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내 환경을 아주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깔끔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깔끔히 안 하셔도 사실은 되고요. 아무리 깔끔하게 한다 하더라도 세균이라든가 뭐 이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느 정도는 또 외부에서 이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또 접촉이 돼야지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또 자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면역 기능은 그런 주변 환경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뭐 그렇다 그러면 무균실처럼 해놓고 살면 오래 살겠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무균실에 있는 분은 면역 기능이 또 이 접촉할 이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또 약해진다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환경을 잘 관리하시는 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햇볕을 너무 안 본다 해서 햇볕 많이 쬐면 면역 기능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현대인은 특히 겨울 같은처럼 뭐 얼굴만 조금 빼꼼 내밀고 다니는데 그나마 또 선블록 같은 걸 하고 다니기 때문에 햇볕 보는 시간이 너무 없고 자외선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햇볕 노출이 많이 적어져서 비타민 D 또한 많이 떨어져 있다 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량 정도의 햇볕만 보면 되지 몇 시간씩 햇볕을 쬐다고 해서 면역력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나 또는 면역력에 어느 정도 관여는 하지만 통상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햇볕 쬐기만 매일 하셔도 비타민 D는 충분히 생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만 쬐서 면역 기능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는가?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머리 수건으로 싸매고 자리에 누워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요 변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균도 들어오지, 혈관도 안 좋아지지 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자기만의 이런 여가 활동이라든가 또는 좀 긍정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은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기 때문에 안 받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풀어줘야 되는데 제일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아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유산소 운동에 기분 좋은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어지지만 몸이 굉장히 가볍고 웰빙,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가벼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대사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몸에서는 찌꺼기들이 생겨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라 얘기도 하고 노폐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을 이제 없애주는 몸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지만 많은 이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해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항산화 또는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음식물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색깔 채소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가진 색깔을 안토시아닌이다, 플라보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라색, 자주색으로 뭐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주 좋은 항산화제들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싱싱한 색깔 채소를 드시는 것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조리를 하면은 사실은 맛이 있어져요. 소화도 잘 되고. 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싱싱한 식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비타민이라든가 또는 효소 같은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부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너무 조리하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효소를 우리가 몸에서 무궁무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은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면역과 관련돼서 사실 장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를 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해주고, 이 장 건강을 좋게 해주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장에 유익균, 도움을 주는 균을 많이 살도록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유산균, 이런 이제 장의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유산균 섭취하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몸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호르몬이 숙면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서 이 면역 기능 제일 중요합니다. 병균도 막아줘야 되죠. 혈관도 건강하게 해줘야 되죠. 암도 예방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